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문법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문법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음운, 음절, 단어 같은 문법 단위와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문법을 구성하는 단위는 음운부터 시작하여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화절, 문장, 그리고 문단이 모여 한 편의 글이 됩니다. 문법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들을 모르면 설명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문법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게 이 문법 단위입니다. 먼저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음운은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로 음소는 자음, 모음처럼 소리값이 뚜렷이 나누어 분리되는 음운, 즉 분절 음운을 가리키고 운소는 소리의 고저, 강약, 장단처럼 음소와 함께 실현되어 소리값이 나누어 분리되지 않는 음운들, 즉 비분절 음운을 말합니다.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음과 비슷하고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하므로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인 위치를 지닙니다. 반모음은 모음의 성격을 지니지만 다른 모음처럼 혼자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단모음과 어울려 이중모음을 만들기 때문에 반모음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음과 모음이 서로 만나 모음 충돌이 일어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음을 끼워 넣는데 이때 이 반모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자음이라고도 불리지요. 어쨌든 반모음도 음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자음은 모음이 있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절을 이루는 소리는 첫소리, 가운데 소리, 그리고 끝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하는데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늘은 그 자체로 뜻을 가지지만 늘은 음절을 이루되 뜻은 없습니다. 음소인 히읗, 아, 니은, 리을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바로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법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입니다. 바로 이 하늘이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는 대부분의 단어가 속하고 동사,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단어들은 어간이 이에 속합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라고도 하는데 조사와 접사와 어미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립성이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인데 자립 형태소에는 동사, 형용사,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른 형태소와 반드시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인 의존 형태소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어미 그리고 조사와 접사가 들어갑니다. 단어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말합니다.
의존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하지만 분명한 어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립성을 지닌 단위로 보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합니다. 자립성이 있는 말인 체언 뒤에부터 어미에 비해 쉽게 앞말과 분리될 수 있는 조사는 최소한의 자립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문법적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체언 덕분에 단어로 인정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이 단어는 형태소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는 보카버라고 하지요. 보카버는 다시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로 나누어집니다. 파생이란 말은 근원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가지를 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를 더함으로써 가지를 치듯이 기존 어근의 의미를 추가하여 새로운 단어가 갈라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단어의 형성을 설명할 때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단어가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져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딱 둘로 쪼개 보거든요. 그 둘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고 합성어, 파생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근과 접사라는 표현은 단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근. 이 근자가 뿌리 근자거든요. 그래서 말의 뿌리, 라고 하고 거기 붙어서 이어져서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부분은 이을 접자를 써서 이어주는 말, 즉 접사라고 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어간인데요.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의 경우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줄기 간자를 써서 말의 줄기, 즉 어간 이라고 하고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은 꼬리 밑자를 써서 말의 꼬리, 즉 어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휘날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어근이 되는 부분은 바로 날리다라는 이 부분이고요. 휘가 접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단어의 형성을 본다면은 휘라고 하는 접사와 날리다라고 하는 어근이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 날리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파생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단어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과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나누어 볼 때 휘날리다, 휘날리고, 휘날리니, 휘날리는 여기까지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전부 어간. 그리고 이 부분이 어미에 해당합니다. 자, 어간과 어근이라고 하는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어의 종류를 나누어 놓은 것이 구품사라는 건데요. 그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입니다. 먼저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것은 가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불변어로 나누어집니다. 가변어에 속하는 것이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가 특별하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불변어에 속하게 됩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언자 돌림입니다. 언자 돌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며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 단어들이 체언이지요. 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서술어로 사용되고 부사의 꾸밈을 맞는 단어들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동사와 형용사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수식어. 수식이 꾸며준다는 뜻이거든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와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가 여기에 속하고요. 다른 단어의 뒤에부터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관계어이라고 하는데 얘가 조사지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나타나고 쓰임에 따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누어집니다. 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가 독립어이지요.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탄사는 보통 문장에서 앞에 오면 쉼표를 찍고 따로 나오면 느낌표를 찍거나 그렇게 해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품사에 대한 얘기는 또 한 강좌거리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단어가 모여 이루어진 단위가 어절입니다. 띄어쓰기를 하는 덩어리가 바로 어절이고 문장 성분의 단위가 되지요. 문장 성분은 어자 돌림입니다.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 네 가지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 성분인 주성분. 주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술어는 생략되면 말줄임표로 그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문장의 주술관계를 파악할 때는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 서술어의 주어를 찾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이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와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 이들은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 성분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문장의 어떤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이 바로 독립성분이지요. 독립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 역시 한 강좌거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패스. 다음은 구와 절.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이루어진 덩어리가 구입니다. 고향 친구 처럼 2개의 명사가 나란히 통합된 것. 울고 가다처럼 2개의 동사가 나란히 통합된 것. 또 이 사람처럼 관형어와 체언으로 이루어진 것. 집으로 가다처럼 부사어와 용언으로 된 것. 밥을 먹다처럼 목적어나 보어와 용언으로 이루어진 것 등을 다 구라고 합니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소리 없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소리 없이 등이 바로 절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절이 모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한 편의 글이 됩니다. 문장, 문단, 글은 모두 한 덩어리에 완결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해주는 단위입니다. 문법 단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